오늘은 기존에 다루던 전자스크랩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소재가 입고되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직접 보관하고 계시던 물품을 금 추출을 목적으로 저희 쪽으로 가져오셨는데요. 길쭉한 판형 구조에 상단과 하단은 장식이 되어 있고 중앙부에는 원래 종이가 부착되어 이름이 들어가던 구조의 소재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물품은 전자부품처럼 규격화된 구조가 아니라 금속, 도료, 접착층, 인쇄층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공정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를 정확히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할 작업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종이층과 접착제 제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금속층 외에 불필요한 유기물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화학 공정에 들어갈 경우 용액 오염, 반응 지연, 침전 불순물 증가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전처리에서 불필요한 층을 얼마나 깔끔하게 제거하느냐에 따라 이후 공정의 난이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열수를 이용해 표면 종이층을 불려 제거하는 방식으로 첫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표면에 부착되어 있던 종이층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이 소재의 실제 구조가 훨씬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한 형태처럼 보였던 물품들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 것이 확인되죠. 먼저 왼쪽에 있는 위패는 전면이 금색으로 마감된 형태입니다. 표면 전체가 금속 광택을 띠고 있으며 도금층이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 위패는 외형은 비슷하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금속이 아닌 노란색 도료로 먼저 마감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외곽 라인 위주로만 아주 얇게 금도금이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확대해서 보면 도금층이 균일하게 유지된 상태라기보다는 미세하게 벗겨진 부분, 산화나 마모 흔적이 곳곳에 확인됩니다. 이런 상태는 도금 두께 자체가 얇거나 시간 경과에 따른 표면 손상이 진행되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금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금이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표면 성분을 분석기로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측정 결과를 보면 금 함량은 약 1.42%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금도금 소재 기준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구성은 구리, 니켈, 아연 등의 합금 계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소재는 금 자체가 중심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합금 위에 매우 얇은 금층이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도금층의 두께와 상태가 전체 회수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게 대비 구조의 비율입니다. 겉보기에는 얇은 판 형태지만 실제로 무게를 측정해보면 전면 도금된 위패는 80.47g, 부분 도금된 위패는 약 163.57g, 두 종류 모두 외형 대비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이 말은 곧 금속 베이스가 두껍고 금이 아닌 부분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이번 의뢰 물품 전체 무게를 측정해보면 총 32.46kg으로 수치 자체는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구조와 성분을 함께 고려하면 이 무게 대부분은 금이 아닌 합금 모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회수 가능한 금의 양은 이 수치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스크랩 선별 기준에서는 금 추출 공정을 진행하지 않는 선택이 나올 수 있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구독자님의 의뢰로 입고된 물품이며 저희는 여러분께 다양한 소재를 보여드리고 실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정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조건에서는 복잡한 화학 공정보다는 표면 도금층만 빠르게 분리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이번 공정은 금도금층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박리 공정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얇은 도금층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금이 회수되는지 전체 공정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도금층을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박리 용액을 구성합니다. 용액에는 기본이 되는 박리제와 함께 반응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촉진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박리 공정에서 중요한 건 강하게 반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금층만 정확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반응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액을 준비할 때는 온도와 용의 상태를 먼저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물에 충분히 풀어주면서 용액 전체가 균일하게 형성되도록 만들어주고 반응이 시작됐을 때 특정 구간만 과하게 반응하거나 불균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용액을 충분히 풀어주고 나면 박리 반응이 진행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준비된 용액에 소재를 투입해서 박리 공정을 진행합니다. 소재를 용액에 투입하면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용액과 접촉하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육안으로도 금속 광택이 사라지고 모재 금속이 그대로 드러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리 용액에서 필요 이상으로 반응을 지속할 경우 불필요한 금속까지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도금층이 충분히 분리된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분리 완료 시점에서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면의 금도금층이 용액으로 충분히 이동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모재를 꺼내 바로 옆에 준비된 거름망 위로 옮겨줍니다. 거름망 위로 옮겨지는 모재들을 보면 초기 상태와 비교했을 때 표면에 금색 광택이 사라지고 기본 합금 금속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리 공정이 끝나면 용액과 고형물을 분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박리가 진행된 용액을 여과지 위에 천천히 부어줍니다. 용액에는 금도금층이 분리되면서 용액 속으로 이동한 금 성분과 함께 반응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과지 위로 부어지는 동안 고형 입자는 걸러지고 금이 녹아있는 용액만 아래로 통과하게 됩니다. 여과가 진행되는 동안 옆에 따로 옮겨두었던 모재들도 정리해줍니다. 거름망 위에 있는 모재들은 표면의 금도금층은 제거된 상태지만 박리 용액이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에 추가 처리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을 이용해 표면을 충분히 세척해주면 잔류 용액과 미세 부산물이 함께 제거되면서 더 깨끗한 상태의 모재 금속만 남게 됩니다. 1차 세척이 끝나면 아래로 모인 세척수를 그대로 두지 않고 현재 박리 용액이 여과되고 있는 여과지 위로 다시 부어줍니다. 세척 과정에서 씻겨진 박리 용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 한 번 더 여과를 거쳐 용액 쪽으로 모두 회수되도록 정리합니다. 이렇게 1차 세척수를 함께 처리한 뒤에는 모재를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세척합니다. 혹시라도 1차 세척에서 미처 제거되지 못한 잔류 용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2차 세척을 진행합니다. 2차 세척이 완료된 후에도 동일하게 옆에서 여과가 진행되고 있던 여과지 위로 부어줍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모아진 용액이 여과지 아래에서 하나로 정리되면서 여과지 위에는 불필요한 고형 잔여물만 남고
하부에는 금 성분이 포함된 용액만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방리가 완료된 오제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도료 위에 외곽 라인만 금도금이 되어 있던 타입입니다. 방리 전에는 전체가 금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란색 도료 위에 외곽만 금도금이 올라가 있었던 구조였고, 방리가 진행된 이후에는 도금층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내부 도료층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동일한 위패의 뒷면을 비교한 모습입니다. 방리 전과 방리 후의 차이가 거의 없죠. 표면 변화가 없다는 건 애초에 뒷면에는 금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타입은 앞면 일부 구간에만 제한적으로 도금이 적용된 구조였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금도금이 되어 있던 위패입니다. 방리 전에는 전면이 금속 광택을 띠고 있었지만 공정 이후에는 표면에 남아있는 금도금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모재 금속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면과 동일하게 뒷면도 표면에 남아있는 도금층 없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확인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위패 모두 앞면과 뒷면에 남아있는 금도금이 없고 균일하게 방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이 도금이 존재하는 영역 전체에 걸쳐 정확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공정으로 돌아와 진행 상황을 이어가 보면 여과가 마무리된 용액을 다음 단계로 넘기기 위해 정리합니다. 여과지를 통과하면서 고형 잔여물은 모두 분리된 상태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금 성분이 포함된 용액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용액을 다음 반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반응 용기로 옮겨 담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과를 통해 정리된 용액에는 금이 이온 형태로 용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다시 고체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아연말을 이용한 치환 반응을 진행합니다. 아연말이 들어가면 잔잔하던 용액에 미세한 기포가 올라오면서 내부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 입자들이 서서히 아래쪽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닥에 쌓이는 입자들이 전부 금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금 이온은 계속해서 소모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반응할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용액 속에 남아있던 아연말이 반응 없이 그대로 가라앉게 되면서 침전물에 함께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 모여있는 입자는 금과 아연이 혼합된 상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 상태 그대로는 순수 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혼합된 상태에서 금만 분리해내야 합니다. 용액과 함께 섞여 있는 상태로는 정확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용액과 침전물을 다시 분리합니다. 반응이 끝난 용액을 여과지 위로 천천히 부어주면 상부의 액체는 아래로 빠지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만 여과지 위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의 침전물은 금과 함께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던 아연말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잔여 아연을 제거하기 위해 여과지 위로 묽은 염산을 부어줍니다. 염산이 닿는 순간 표면에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과 달리 아연은 염산과 반응하기 때문에 침전물에서 선택적으로 분리됩니다. 반응이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는 초기에 섞여 있던 아연말은 대부분 사라지고 금입자만 남는 상태로 정리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여과지 위에 남아있는 침전물을
금에 가까운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과지 위에 금 입자가 모여있는 부분만 선별합니다. 이후 단계에서 여과지 자체도 함께 투입되기 때문에 방해 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해당 구간만 여과지를 잘라낸 뒤 반응 용기로 다시 옮겨 담습니다. 준비가 끝난 반응 용기에 왕수 용액이 투입되면서 여과지와 함께 포함된 금 입자들이 다시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선 공정에서는 용액 상태에서 금을 끌어내리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단계는 반대로 입자 형태의 금을 다시 용액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반응이 진행되면서 금 입자들이 점차 사라지고 용액 색상이 변하면서 금이 다시 녹아 들어가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용액에서 올라오던 갈색 기체가 점점 줄어들고 함께 들어갔던 여과지도 완전히 분해되어 고형물 형태로 남아있는 부분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여과를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 여과는 반응 과정에서 함께 분해되었던 여과지 성분과 용액 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과와 세척을 반복하며 용액은 점점 더 깨끗한 상태로 정리되고 이후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함께 제거됩니다. 여과를 통해 정리된 용액은 다시 반응 용기로 옮겨 담아 왕수 반응에서 사용됐던 질산 성분을 중화하기 위해 요소를 투입합니다. 요소를 투입하면 잔류 질산이 반응하면서 용액 상태가 한 번 더 정리됩니다. 이후 바로 환원제를 투입해 용액 속에 녹아있는 금을 다시 고체 형태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원제를 넣는 순간 용액 색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반응이 눈에 띄게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액에서는 그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반응 자체는 진행되고 있지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을 함께 보셨다면 이 지점에서 이미 금의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체감하셨을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 다시 여과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용액 내에 형성되는 금 입자들을 최대한 한 곳으로 모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응집제를 평소보다 조금 더 투입해 미세하게 형성되는 입자들을 강제로 서로 결합시키면서 여과가 가능한 크기까지 입자 크기를 키워줍니다. 입자 크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여과를 진행하게 되면 여과지를 통과하거나 여과 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집이 진행되면서 용액 속에 퍼져 있던 입자들이 서서히 덩어리를 형성하며 눈으로도 구분되는 상태로 변합니다. 이제 오늘 공정에서의 마지막 여과를 진행합니다. 지금 용액에는 환원과 응집을 거치면서 형성된 금 입자들이 분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과를 진행하면 용액과 고형물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금 입자들만 여과지 위에 남게 됩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과 과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여과와 세척을 여러 차례 반복해 잔류 용액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동시에 여과지 위에 퍼져 있는 입자들을 한쪽으로 모아주면서 흩어져 있는 금 입자들이 최대한 한 지점에 집중되도록 정리합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최종 용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건조 과정을 진행합니다. 먼저 입자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주변에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여과지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남아있는 수분을 1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여과지를 가볍게 눌러주면 내부에 머금고 있던 물기를 먼저 빼줍니다. 이후 바로 도가니 위로 옮겨 담은 뒤
가열을 통해 잔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조 과정을 진행합니다. 수분을 머금고 있던 금 입자들은 가열이 진행될수록 내부에 포함되어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고 겉을 감싸고 있던 여과지들이 타들어가며 점점 건조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부풀어 있던 형태가 점차 수축되며 부피가 줄어드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 용융 단계에 들어갑니다. 건조까지 완료된 상태라 입자 자체가 매우 가볍고 작기 때문에 외부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전체 금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가열 강도가 높아질수록 입자가 흩어져 나아가 불필요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가열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불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온도를 올려줍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기 시작하고 점차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뜨겁게 달궈졌던 도가니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오늘의 결과물이 점점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작은 콩알 같은 덩어리 하나가 오늘 공정을 통해 회수된 최종 결과물입니다. 32kg이 넘는 소재에서 시작된 공정이 여기까지 정리된 모습입니다. 무게를 측정해보면 0.1g. 수치만 놓고 보면 다른 의미에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공정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흐름이었습니다. 표면에 형성된 금도금의 상태, 전체 무게 대비 모재 비율, 그리고 실제로 금이 적용되어 있던 영역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까지 하나씩 확인해보면 오늘의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도시광산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소재들을 접하게 됩니다. 같은 금도금이라도 겉으로 보이는 형태만으로는 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더라도 내부 구조나 도금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대표적인 예로 핀 같은 경우만 봐도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에 달하지만 외형만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금 두께, 적용 방식, 모재 구성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의 양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겉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구조와 구성 자체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이 이번 공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소재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공정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이 모든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결과 역시 숨김없이 공개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광산에 있는 모든 것이 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재에서 금이 많이 나오고 어떤 소재는 그렇지 않은지 그 차이를 실제 공정을 통해 확인하고 판단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콘텐츠의 목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서도 금이 나오긴 나오네, 모아볼까?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구조는 효율이 낮구나. 어떤 소재를 선별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야겠구나. 이 기준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들을 통해 실제 결과와 기준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